요거는 머리에서 이제 우리 스타트니까 잘 꺼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봐봐요. 자, 요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기법을 이제 스타트 하실 때 항상 우리가 요거 이제 4개를 딱 3개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 각구, 얼구. 요 각각을 뭐라 그래요? 또 까먹었다. 등기기록. 등기기록이란 그러면 등기정보자료.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 자, 요거 합치니까 뭐가 나와요? 등기부. 등기부는 표제부 각각 얼굴로 편성된 것. 이걸 등기부라고 그래요.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크게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부동산과 뭐예요? 자, 편성이 만났다.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요거는 전산 등기부로서 보조기억장치를 뭐라 그래요? 등기부 부본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표제부를 뭐라 그래요? 권리. 미쳤어요. 사실. 각각 얼굴을 뭐라 그래요? 권리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영수증이 뭐예요? 권리증. 그래서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든지 우리가 쉬워야 돼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 7시에 듣는데 뭐예요? 거기 DJ가 있어요. 거기 경제학을 설명하는데 걔가 너무 쉽게 풀어서 잘 해석하는 겁니다. 뭐 주식을 설명하더라도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이 뭐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영수증이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야. 등기필 정보란 또 까먹었다.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하는 정보를 말한다. 그때 X. 누가 하죠? 등기관이. 그렇죠. 등기관이 작성.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페이지로 가봐요. 자, 이 페이지 보니까 이제 이번에 무슨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 여기 이제 뭐 별표가 5개짜리죠. 그러면 집합건물 등기부 바로 거기 연필 맨 앞에 거기 지우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우개 앞에 날개가 하나가 있죠. 거기에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기부는 크게 아까 몇 종류라고 그랬죠? 2종류.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에요. 자, 건물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하고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자, 그러면 토지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부분. 일반 건물은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뭐예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아까 첫 시간에 배워서 집합 건물은 일물일건주에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물건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건물은 하나예요. 그러면 권리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일물실건주의네.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일물일건주의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된다라는 거. 집합 건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집합 건물.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의 이제 등기부의 양식 구조. 양식 구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하고 갑시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로 가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 요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건물 등기부가 10개야. 그럼 토지 등기부도 10개가 되잖아. 그럼 똑같은 거 10개를 두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요즘 뭐예요? 이거죠. 뭐라고요? 가성비. 가성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이제 뭐예요?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예요? 뭐라죠? 5060. 5060이 뭐예요? 50대와 60대야. 그래서 요즘 5060이 뭐예요? 자, 5060이 주로 어디 가서 많이 놀아요? 네, 그래서 카바레? 아, 요즘 스트립쇼가 뭐 유행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근데 5060이 뭐예요? 놀러 가는 데가 뭐예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데가 뭐예요? 당구장. 그래서 당구장. 그래서 당구장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당구장으로. 그래서 요즘 당구장이 죽었다가 요즘 당구장이 리어터져요. 왜? 5060들이 많이 가요. 그럼 왜 가성비가 좋아요?
돈을 뭐요 적게 들이고 뭐요 시간을 많이 죽일 수 있으니까 참 세상이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5060은 이제 뭐요 아날로그 세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갑자기 당구장이 죽었다, 갑자기 당구장이 살아났다라는 거야. 상구장. 그래서 지금 당구장이 연휴 때 뭐 리어 터져가지고 리어 터져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은 그러면 뭐예요? 가성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특수해져.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 그 옆에다가 이제 그러면 자 집합 건물 등기부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그 다음에 얼굴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한통 전체 표제부는 위에는 뭐예요? 요거는 건물이고 밑에는 땅의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땅.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위에는 건물이고 밑에는 뭐예요? 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땅의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요거는 상단, 요거는 하단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하단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자 이거 집합 건물도 그냥 생각하면 외울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여기 뭐예요? 건물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전체 건물이 들어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한동 건물 표시, 그렇죠. 한동 건물 표시가 기록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땅 이름이 뭘까요? 이게 대지권이야. 그래서 요거는 대지권의 목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체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이게 전체 땅이라는 거야. 전체 땅. 그러면 여기 그러면 전유 부분은 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 상단은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겠죠.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하고 써봐요.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말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전체 땅일까요? 비율 땅일까요? 뭐 비율을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5개가 아니라 10개. 그래서 10분의 1. 여기에 뭐가 기록되죠? 대지권 표시가 기록되겠죠.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요? 비율과 데이터 종류가 기록이 되겠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봐봐요. 자, 갖고는 뭐가 기록될까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이거는 일반 등기부하고 동일합니다. 일반 등기부하고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렇게 외우기가 힘든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이 있어요? 표제부가 2부분이 있잖아. 전체 건물. 그 다음에 뭐야? 각각 정원. 그러니까 표제부가 뭐예요? 2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에 그러면 기록이 되면 여기다 또 기록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일부 동산의 몇 등기? 1등기. 그럼 문제 나가요. 아직 안 배웠다고 이제 소화가 돼야 돼.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OX. X. 왜? 소재 지번이 여기 기록됐는데 여기 또 기록이 되면 중복기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소재 지번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일부 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주 출제는. 그래서 일부 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그리고 이제 외우다가 지쳐버려요. 봐봐요. 이걸 다 외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외우다가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뭐예요? 전체 땅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 그렇죠. 대지권의 목적. 그럼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자, 여기는 무슨 아파트예요? 대화 아파트. 요 땅은 뭐예요? 대화 아파트에 뭐가 됐어요? 대지권의 목적이 됐잖아.
요거는 뭐예요? 삼성아파트 요 전체 땅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나.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부분은 그러면 대우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전체 땅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체 땅. 그러면 지금 뭐예요? 몇 동이에요? 세 동. 요거는 두 동. 요거 뭐예요? 노인정도 몰라요. 노인정이야. 자, 여기는 뭐예요? 관리사무실이네. 요거는 뭐예요? 어린이 놀이터가 되네. 어린이 놀이터.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가 되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건물 밑에 뭐가 있어요? 요 땅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잖아. 요거는 그러면 요 땅에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지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네.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가 있다라는 거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법정 대지야. 법정 대지. 요거는 법정 대지라고 그러고, 요거는 뭐예요? 규약상 대지라고 그러는 거야. 규약상 대지. 근데 그러면 건물이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법정 대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이거는 간주상 규약상, 간주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간주상 법정 대지라고 그럽니다. 아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 건물이 하나 섰어요. 이제 법정 대지가 되는 거네. 그러면 요 전체 땅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요거 하단에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 거죠.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아파트예요? 대우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밑에 이제 봐봐요. 요거 이제 비율이 들어가겠죠. 비율. 그러면 요게 무슨 난이에요? 대지권 표시라는 거야.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거죠. 자, 근데 요 대지권은 소유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봐봐요. 몇 필지? 네 필지. 그러면 요거는 A. 요거는 B, C, D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네 필지를 삼성에서 구입을 해서 요 전체 50평짜리 뭐예요? 오피스텔을 하나 지려고 그래요. 오피스텔도 일종의 집합 건물입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근데 삼성이 이제 요 네 필지를 사서 오피스텔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A는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팔아. 그러면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팔아.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그럼 뭐 해줄 건데? 그러면 뭐예요? 나한테 지상권은 설정해 주겠다. 무슨 건은 설정해 주겠다. 지상권. 그러면 소유권, 그러면 대지권이 무슨 건이에요?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B가 C는 팔아라 그랬더니 팔았어. 그러면 소유권을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네요. 근데 B가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팔겠대. 그러면 뭐는 해줄 수 있어? 내가 임차권은 설정해 줄 수 있다. 임차권. D는 팔아라 그랬더니 소유권. 이제 작업 들어가야 되겠네. 건물에 하나 더 놨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게 대지권이거든.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는 뭐도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읽어봐요. 지상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뭐예요?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필지가 한 동이 됐으니까 오피스텔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네 필지가 한 동이 됐죠? 여기에 그러면 무슨 대지라는 거예요? 법정 대지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학교론으로 가볼까요? 법적으로는 몇 필지야? 네 필지. 경제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획지가 되는 거야. 한 획지. 법적으로는 한 필지지만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여러 필지지만 경제적으로는 한 획지가 되는 거야. 객지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꼭 사람들이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대지권의 종류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역권. 지역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역권이 뭔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 길 만드는데 무슨 뭐예요? 길 만드는데 대지권의 종류는 지역권이 있어 없어? 없어. 다음 중 대지권이 될 수 없는 거 골라라. 1번 지상권, 2번 소유권, 3번 전세권, 4번 임차권, 5번 지역권. 정답은 지역권. 지역권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길을 만들어 달라. 그것도 이제 틀려가지고 지역권이 뭔지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지. 지역권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 표시와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요? 대지권 비율과 종류.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잘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야. 자, 그러면 자 문제 또 나가요. 자,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비율과 종류는 여기가 아니라 대지권 표시는.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정립이
등기비 안 돼 있으니까 힘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이잖아. 그래서 요거만 묶어봐요. 이걸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써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 대지권에 두 종류가 있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볼까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이제 조금씩 지난달보다 살이 이제 붙여 들어가네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잡아놓고 이게 안 잡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봐봐요. 누구예요? 공법 선생님이죠. 2차에 1차에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뭐 저기는 뭐예요? 웃는 게 꼭 뭐예요? 돼지에다가 돼지가 미소 짓는 거랑 비슷해요. 자,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해. 그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법 시간에 뭐에 체계가 안 잡히니까 맨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우리 집합 건물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지권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러니까 대지권밖에 안 들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나눠놔야 돼.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한동 전체 표제부. 이거 뭐예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하단. 그러면 거기 이 페이지 맨 밑에 가서 이 페이지 맨 밑에 가봐요. 자, 전산 등기부의 각골구는 일반적인 등기부의 각골과 동일하다. 그러면 동일하니까 뭐가 됐다라는 거야? 생략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야. 그러면 거기 이 페이지 바로 위에다 이제 조그맣게 그려봐요. 이렇게 5층짜리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가운데다 그려요. 가운데 이 페이지 바로 위에다가 나중에 AC 그리지 말고 또 AC 그리지 말고 자, 이 페이지 맨 밑에 가운데다가 페이지 위에 가운데다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여자. 이거는 남자예요. 남자. 자, 그러면 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야죠. 그래서 결혼은 일본식 표기입니다. 혼인한다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네. 혼인신고. 그렇죠? 읽어봐요. 자, 그렇지. 자, 혼인인 거는 어사표시고 요거는 뭐야? 알파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별 효력 요건, 특별 승립 요건이라는 거야. 혼인한다고 해서 다 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고까지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인 신고를 뭐라 그래? 특별 승립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특별 승립 요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자하고 남자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건물하고 요 대지권하고 혼인 신고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묶어요. 혼인 신고했네.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야. 대지권 등기. 혼인 신고했네요. 헤어지지 않으려면 현인은. 그러면 여기 이제 건물에 출발했어, 토지에 출발했어. 건물에 출발했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한다. 어때? X. 어디에 기록돼? 건물. 그래서 건물 등기부 하단에 기록돼 있잖아. 하단에 기록돼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잡아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줄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이제 밧줄을 매서 잡아당기면 건물이 기울어 안 기울어? 기울어져.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죠. 그러면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해서 건물에 기록해서 건물에 기록하는 거야. 건물. 안 미쳤어요. 토지에 기록하네. 자꾸 뭐 제가 미쳤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그러면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죠. 한 필지가 대지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세 필지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7이고 여기가 8이다.
9다. 그러면 너는 7번은 딴 데 가지 마. 나랑 이렇게 합쳐놓는 거야. 8번도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9번도 이렇게. 그러면 요 7번, 8번, 9번은 뭐예요? 요 건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10번이 있어요. 그러면 10번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몇 번이 있어? 읽어봐요. 7, 8, 9. 여기는 몇 번? 10번. 그러면 10번하고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묶어놓는 것은 몇 번을 묶어놓는 거예요? 읽어봐요. 7번, 8번, 9번만 묶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7, 8, 9는 요 건물에 뭐가 돼서 읽어봐요. 대지권이 됐다라는 뜻을 표시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몇 필지가 한동이 됐어? 세 필지. 그러면 7번에 대한 대지권 뜻의 등기. 읽어봐요. 8번에 대한 대지권 뜻의 등기. 9번에 대한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토지에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 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놓는 걸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여기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되는 거네. 요거는 건물이고 요거는 토지죠. 그러니까 다른 구잖아. 다른 구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요때는 뭐다? 접수번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에 다툼이 있을 때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번호? 접수번호. 우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야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 우리 강사들이 이걸 공시 선생이 이거 하나 설명을 못 해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나왔다. 대접이라고 해오라 그래. 대접. 이렇게 오면 안 돼. 이유를 알고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요거는 건물이죠. 그러면 요거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가봐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어때? X. 그렇죠. X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제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이야 후야? 전. 혼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지권 등기 후라면 이때는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올해 이제 작년에 2.5점짜리 이제 가봐요. 자, 건물만에, 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해봐요. 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되죠. 읽어봐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거든. 그러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강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거든.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에서 요 가운데 그러면 무슨 권능은 안 돼?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가봐요.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 안 돼? 되죠.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아니라 사용 수익이잖아. 된다라는 거야. 건물만의 저당권은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는데? 처분.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뭐예요? 담보물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처분. 무슨 가치예요? 교환 가치가. 그러면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 안 돼? 돼. 건물만의 저당권은 안 돼. 건물만의 소유권은 안 돼. 건물만의 임차권은 돼. 사용 수익이니까. 건물만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가등기도 본등기를 실행하면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건물만의 가처분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왜?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집합 건물이. 그래서 첫 시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인물권은 아까 뭐예요? 사용 수익.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이 있다나. 처분 권능.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아까 그래서 첫 시간에 기초가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래서 아까 물건의 종류, 물건의 특질 이런 것들이 기본 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를 알아야 되겠네. 자, 여기도 여기도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대지권 뜻의 등기 전이면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는 막 7, 8, 9 너는 막 나랑 혼인신고했으니까 너는 절대 나랑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야.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근데 10번은 느닷없이 10번은 요구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지권 뜻의 등기는 7번을 이렇게 묶어놓고 8번을 이렇게 놓고 9번을 이렇게 묶어놓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줘. 직권.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서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야? 직권이야. 직권. 그렇죠. 직권. 선생님 100% 집에 또 두 개가 있어. 두 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봐봐요. 들리는 게 뭐밖에 안 들려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러니까 들리는 게 뭐밖에 없어? 대지권, 대지권, 대지권. 정확하게 그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걸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집합 건물도 알 수 있잖아.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이제 볼까요? 자, 여기 봐봐요. 집합 건물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봐봐요. 저 이제 봐봐요. 집합 건물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객관적 요건은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고 또는 집합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는 소유자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아파트 전체를 한 동 살 수 있어 없어? 사버려서 내가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만 많으면 전체를 다 사지. 저장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라는 거야. 내 마음. 내 마음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에 이제 요건들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밑에가 요게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그 다음에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 나오죠. 공용 부분. 그러면 여기 대지 밑에 있는 것을 무슨 대지? 법정 대지. 대지권에 이제 대지권의 의미가 나오겠네. 대지권은 뭐예요? 크게 법정 대지와 계약상 대지. 건물이 없어. 간주 계약상 대지라고 그러는 거야. 자, 몇 사람이 뭉쳤어요? 몇 사람이? 10사람. 10인이면 뭐예요? 관리인을 선임해야 돼, 안 해야 돼? 선임해야죠. 관리인, 관리단을 또 선임해줘야 되겠죠. 관리단을 선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건물이 오래오래 돼서 무슨 해야 돼? 재건축. 그래서 마지막에 재건축. 집합 건물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관리인들끼리 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관리조정분쟁위원회를 하나 또 설립을 해놔야 되겠네.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요 의미를 잡아놓고 저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맨 위에 꼭대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그러면 표제부에는 그 밑에 한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하단에는 뭐가 나와요? 중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그 밑에 보니까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써놨어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간에 가니까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되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가서 잠시 몇 개 점검하고 갑시다. 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1번 주등기네. 자, 접수로 들어가니까 접수 일자는 나와 있죠. 접수 번호는 있어 없어? 없어. 자, 소재 지번, 명칭, 건물 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동그라미, 32 동그라미, 46 동그라미. 몇 필지가 한 동이 됐어요? 세 필지. 그럼 세 필지가 무슨 대지다? 법정 대지다. 이걸 혼인 신고해 놓는 게 무슨 게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건물 내용 몇 층 아파트예요? 5층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몇 층? 5층이네. 5층. 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도면 번호 및 제3호가 나와 있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번호. 그다음 뭐라고 써놨어요? 소재 지번, 지목 동그라미. 그러면 지목은 땅에 기록돼, 건물에 기록돼. 땅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은. 한동 건물 표시란에 소재 지번, 지목이 기록된다. 어때? X. 한동 건물 표시란에는 지목이 기록되지 않아.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면적 중 나와 있고요.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로 가보죠. 상단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 번호. 거기 몇 층이라고 써놨어요? 1층 101호. 찾았어요? 1층 101호. 거기 소재 지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이렇게는. 왜냐하면 1부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기록이. 그러면 이미 여기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한동 건물 표시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이 따로 기록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여기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두 기록이 기록된 거나 다름없거든. 그러니까 1부동산은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뭐예요? 이 네 부분을 한 몸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집합 건물은 전부를 뭘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왜 천명해놨냐면 이 전부를 1기록으로 보니까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천명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요. 자, 건물 내관 철근 콘크리트 96제곱미터 도면의 번호 제3호가 나와 있고요. 대지권 표시 그러면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줄쳐놓고 대지권 비율.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은 자, 몸 봐봐요. 소유권이 뭐예요? 대지권. 2번은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이 대지권. 3번은 지집사건이네.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야. 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필지는 뭐예요? 임차권을 해줬다는 거네. 자, 대지권 비율 나와 있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그래서 뭐예요? 자, 그래서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까 갖고 얼굴은 뭐 됐다? 생략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요것만 잡아놔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합 건물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등기부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는데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진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갖고 얼굴을 둔다. OX X 그게 뭐 작년 재작년 2.5점짜리네.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갖고 얼굴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야.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예요? 대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 기억해두고 갖고 얼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한번 그려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묶으면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주면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 토지,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 토지. 그럼 대지권 뜻의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다툼이 벌어진다. 같은 구, 다른 구. 같은 구, 다른 구죠.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오케이. 이해가 됐으면 앞으로 속전속결. 대가 나왔다. 접. 대야 나왔다. 접. 대지권 나왔다.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이렇게 이제 빨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이번 달 코스 살 좀 붙여놨고요. 자, 그러면 3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러면 3페이지 가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일반 등기부를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굴. 이렇게 하면 치니까 뭐예요? 등기부네.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래서 첫 번째 1번. 뭐에 따른 분류? 대상. 그렇죠. 대상. 자, 대상은 다른 분류로서 대상은 요 밑에다 줄 쳐놓고 요거는 객체. 객체에 따른 분류네. 객체. 객체에 따른 분류네. 자, 객체 찾았어요? 자,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어요? 크게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오네. 자,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완화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사이에다 이제 지목 하나 써봐요. 지목. 자, 배웠으니까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되고 건물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배웠던 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네. 다음 점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을 골라라. 뭐예요? 지목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할 거는 뭘 찾아야 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 봐봐요. 자, 이제 실수하지 말려면 그냥 등기부로 물어본 건지 읽어봐요.
토지 등기 분야, 건물 등기 분야, 집합 건물 등기 분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크게는 이제 토지와 뭘로? 건물로 나눠진다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돼 있다? 이하나돼 있다. 그러면 이제 토지에 관한 등기로서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개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지만 법률적 인위적으로 구역한 최소 단위 그 옆에다 필지 줄 서라요. 자, 그러면 필지로 하여 필지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하는 바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는 한 필지가 뭐라고 써놨어요? 한 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박스 옆에다가 이제 몇 개 써봐요. 토지 바로 옆에다가 요렇게 되니까 토지는 뭘로 써? 필지. 그러면 거기 박스 맨 끝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토지. 자, 그러면 우리 토지와 관련돼서 논점은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 등기 능력이 있어요. 이제 사례를 좀 붙여나가네.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 자, 토지 밑에다가 이렇게 써서 자,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위권 써놔요. 영위권은 우리 하천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하천에 설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하면 영위권 우리가 배웠으니까 영위권은 몇 개? 3개가 아니라 영위물권이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영위권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영위권은 4개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 임차권. 그러면 영위권은 4개야. 4개. 그러면 하천에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조제라고 하나 써놔요. 옆에다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방조제는 그러면 건물이다 토지다? 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방조제. 건물로 물어봤으니까.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렇게 이제 박스 옆에다가 요렇게 이제 토지 옆에 여백 우측의 끝에다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지 이제 기초공사를 또 해야 돼.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모든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럼 선생님 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이해 한번 해봐요. 자, 갑입니다. 갑. 하천으로 등기돼요. 하천법이 바뀌어서. 근데 우리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전세권은 무슨 수익이야? 사용수익. 물은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빠져야죠. 그럼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물이 안 빠져. 사설댐이 만들어져. 물은 아래로 흘러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천에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이유는 사용수익이게 돼. 자, 그러면 점유권은 어때?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하천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뭐밖에 없어? 영위권.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영위권에 돼. 자, 그러면 방조제는 그러면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 그러면 여기 이제 토지 요 내용 끝에 요 내용 옆에 요 옆에다 기본적으로 필지.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으나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고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건물에 가서는 요 건물이 있죠. 요 옆에 가서 1이라고 써요. 정착성이라고 써요. 자, 이 애기 분단성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성이라고 써요. 용도성. 자,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뭐예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정착은 알겠는데요. 애기 분단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옆에다 써요. 애기 분단성은 대표적으로 주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자가 공개 기자, 바깥 공개, 안 공개가 차단이 돼야 돼. 그래서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요.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야 돼. 근데 요 주벽이 없더라도 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개방형 축사예요. 개방형 축사. 이거는 등기가 됩니다. 단 우사해야 돼. 나중에 이제 개방형 축사.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 이제 요 3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거로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거로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주벽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끌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토지가 등기가 되는 종류, 건물이 등기가 되는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하지 이 원리를 기억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건물은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착성, 액기 분단성, 영해성. 자, 그럼 봐봐요. 이거 봐요. 오개풀장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붕이 없기 때문에. 오개풀장이 등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 딱 지워서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야. 자, 등기 대상으로서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 등기돼요? 토지, 건물이 아니죠. 방조제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건물은 세 가지 요건, 정착성, 액기 분단성, 영로성. 요 세 가지 외움으로써 뭐예요? 한 150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활용만 해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 자기가 담고 소화를 시켰으면 이걸 뭐다 뱉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뱉어내야 되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사이로. 사이로가 등기돼야 안 돼. 됐죠? 사이로가 뭔지를 모르니까. 등기가 된다는 사람은 사이로를 알 거야. 근데 사이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사이로는 저장 창고를 이야기해. 이 사이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농협협동조합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협협동조합이. 농협협동조합이 농산물을 저장할 창고가 바로 사이로가 돼.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이로가 뭐예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탱커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문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이게 사이로라는 거예요. 사이로. 사이로는 무슨 창고다? 저장 창고야. 저장 창고. 뭐면 정착돼 있죠. 액기 분단성을 갖췄죠. 건물의 형태에 맞거든. 그럼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 따라.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대상에 따른 분리로서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자, 이거 이제 그러면 등기부는 몇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그러면 자 봐요. 공통점. 그래요. 등기 공통점이야. 등기. 등기 그럼 뭐 생각나?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자, 저당권 우리 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 원칙적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이거는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로 가잖아. 건물 등기부. 이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유자가 A네요. 소유자가 A네요. 그렇죠? A죠.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요 토지 등기부에 B한테 저당권 1억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1억은 특정 채권액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까 기초공사에 나왔었잖아. 근데 A가 B한테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B는 경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B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토지는 누구 거예요? B 거네. 근데 남의 토지에 A가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B가 A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구되면 100층짜리가 하루아침에 뭐예요? 산산조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안 발생해? 발생해.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지상권이 발생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해요? 건물과 토지가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정 지상권 토지에 뭐가 존재해야 돼? 건물이 존재해야 돼.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봐봐요. 토지도 읽어봐요. A. 건물도 A. 동일 소유자여야 되나. 세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읽어봐요. 저당권 실행 경매. 무슨 경매일까요?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야. 근데 법정지상권을 애우려고 그러면 잘 안 애워져요. 요건 4개를. 그러니까 요 그림 속에서 자연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하물며 판사도 뭐예요?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A4 용지에다 써놓고 설명놓고 자기가 판결문을 내려요. 야, 토지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다. 그러면 이거 법정지상권 땡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네요. 근데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졌어. 아니,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법정지상권 땡 하네요. 자, 이제 통과했어요.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네. 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설정이 돼 있네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저당권 실행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네. 그럼 뭐라 그래? 법정지상권 띵동댕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럼 통과가 된 거야. 그럼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이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누구 토지? A 토지.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 그럼 B가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땡 이거네요. 근데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A가 건물을 하나 줬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봐봐요. 자, 결혼을 했어요. 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혼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데려갈까요? 그거는 몰라요.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재혼의 하락이 되니까. 재혼하는데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요즘 그러면 재혼하려고 그래서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러잖아.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서 어제 인도 쪽에서 외국에서 낳아줄 때도 의사표시 하고 노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항변을 하더라고. 왜 당신이 나를 낳아줬냐고. 확실히 하고 낳을 것이지. 그렇죠? 그게 확실히 하고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토지 가격은 업, 다운. 그러면 합쳐서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되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싸잡아줘야 하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돼.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봐봐요. B라는 사람은 그러면 토지에 설정해놨어? 건물에 설정해놨어? 토지에서만 받아가라 이거야.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권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그 토지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내 마음이야. 내가 토지만 받아갈 수 있으면 내가 토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토지로 받아서 들어가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쌀 잡아서 그러면 B라는 사람은 토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체만 독자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에 싸 잡아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게 무슨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매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고 잠시 쉬었다가 가자. 대상은 객체. 객체는 토지와 건물.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토지. 그러면 토지는 뭐라는 거예요? 토지는 하천. 논점. 그렇죠?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고 필지로. 그러면 방조제는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 정해야 되고 건물은 3가지 요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이 3가지 요건을 갖춰 원칙적으로 정정. 애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 그게 바로 개방형 축사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등기 공통점은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등기가 된다 해서 항상 저당권의 원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읽어봐요.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삼을 수 없어. 왜? 남의 땅 남의 땅을 등기를 저당잡하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가 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역권을 내자로 건쳐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역권. 이러면 안 돼요. 지역권은 영입물권이야. 그러면 결론 나왔죠. 영입물권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뭐는 제외돼?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